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식당을 하며 아들 둘을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제 손으로 땀 흘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엔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며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저 노력하고 수고하면 돈은 그만큼 버는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미련했다 싶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한 덕분에 제 이름으로 된 식당도 생겼고 거기서 번 돈으로 아들 둘도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한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했죠. 왜 가끔 보면 뉴스 기사에 연예인 누가 빌딩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늘 그런 걸 부러워했네요. 건물 한 채만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때는 그게 뭐 대수랴 싶었습니다.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생각을 그저 막연한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부터 당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둘 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 보듬고 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저와 남편의 성격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인생의 목표에 관해서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달랐네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무딘 편이었습니다. 어쩌다 책을 보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전 왜 그렇게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건 자식 잘 키우고 집안 화목하고 먹고 살 만큼 돈 벌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무언가는 따라가기도 벅차고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좀 달랐어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냥 많이가 아니라 진짜 많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데? 순진한 소리 하기는. 돈에 적당이라는 게 어딨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야. 돈 많으면 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편해? 당신은 편하려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물론이지. 내 꿈은 돈 많은 백수야. 당신도 식당에서 음식하고 손님들 상대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렇지만. 근데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벌어야지. 그런가? 난 잘 모르겠네. 두고 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으이그 말이라도 고맙네요. 그땐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돈은 저도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요. 다만 남편의 생각과 제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저는 아무 노력도 없이 돈이 알아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편은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정도였네요. 하지만 남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곰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은 언제나 돈 많이 벌어서 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지만 회사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거든요. 남들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진급이 누락되는 일도 없었고 월급도 아주 최소한만 사용하면서 차곡차곡 모으는 알뜰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게 흘러갔네요. 결혼하고 10년이 흐른 사이에 저희는 아들 둘을 낳았고 제가 하는 식당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런데 그맘때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어. 나 사업하고 싶어. 갑자기 사업이라니? 갑자기는 아니야. 그냥 당신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뭐 생각해둔 거라도 있는 거야? 생각뿐이겠소. 회사 다니면서 미리 거래처도 잡아놓고 준비도 다 해놨지.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월급 이상은 벌 수 있을 거야.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남편의 꿈이 좀 허황돼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허튼 소리를 하거나 허풍이 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이 확신에 차서 호언장담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걱정은 좀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한 가지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준비는 다 해놨는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우리 집 사려고 모아뒀던 돈에서 1억만 쓰면 안 될까? 1억이나? 그게 어떤 돈인지는 나도 잘 알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게.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당시 저희는 전세에서 살아서 언젠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사업하기를 원한다는데 빚을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은 돈 쓰겠다는 걸 말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돈을 저 혼자 모은 것도 아니고 남편도 월급으로 꼬박꼬박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날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돈을 주었죠. 돈을 받은 남편은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퇴직금에 제가 준 돈을 더해서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리 다 준비해 주었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자마자 돈이 벌리고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만 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이 곧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에 다닐 때 못지않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을 밀어주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네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때 되면 출근했다가 시키는 일 처리하고 때마쳐 퇴근하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거래처에서는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가리지 않고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사무실에 나가야 했죠. 사업가로 변신한 남편의 삶은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돈 많은 백세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인데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 육아는 모두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게 불만이라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요. 학교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났거든요. 점심만 먹으면 바로 하교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무작정 학원으로 돌리는 것도 못할 짓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만 집에 둘 수도 없고 결국 현실과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버는 돈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식구들 각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식당 일도 해가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아이들도 아빠 얼굴 볼 새도 없이 자기들끼리 놀아야 했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 다들 고생이 많았네요. 그래도 꼬박 3년은 다들 군 소리 없이 견뎌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언젠가 잘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의 사업이 점점 잘 돼서 평생 살 것만 같았던 전세에서 벗어나 저희 집에 갖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맘때쯤부터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몸이 더 처지는 것 같아. 당신 많이 힘들어? 보약이라도 좀 지을까? 요 앞 한약방이 그런 거 잘한다던데. 보약은 무슨. 됐어. 그런 거 먹어봐야 반짝하는 거지. 그래도 그런 거라도 먹어야 버티지. 당신 힘들어하는 거 보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말릴 걸 그랬나 싶기도 해. 나도 가끔은 괜히 사업한다고 잘 다니던 회사 그만뒀나 싶어. 돈이야 회사 다닐 때보다는 많이 벌지만 일은 그보다 몇 배나 늘었잖아. 하루에도 몇 번을 후회하는지 몰라. 근데 또 생각해보면 거기선 미래가 없겠더라고. 내가 뭐 회사에 춘송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 돼봐야 임원인데 버틴다고 아무나 다 임원시켜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그래도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는 소리지. 사실 당신도 당신이지만 애들도 걱정이야. 당신 사업하고 나선 애들 얼굴도 거의 못 보잖아. 큰애는 이제 곧 사춘기인데 영향 있을까봐 좀 걱정돼. 참, 사는 게 쉽지 않네. 내 사업하면 뭐든 다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어째 돈은 벌면 버는 만큼 힘이 드냐. 우리만 그렇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에이, 세상에 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강남에 빌딩 하나만 갖고 있어봐. 매달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걸?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차라리 사업하지 말고 부동산을 할 걸 그랬어. 집이고 빌딩이고 값이 오르니까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 우리도 이제 집 샀잖아. 강남에서 사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 집도 오를 거야. 이왕 오를 거 단번에 몇 억씩 올랐으면 좋겠네. 그럼 나 사업 처분하고 그 돈 얹어서 건물주나 하게.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벌어서 식구들 호강시켜주겠다고 낮이며 밤이며 뛰어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날도 오지 않겠냐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서 어느새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지만 저희 부부의 삶은 똑같았어요.
저야 늘 하던 식당이라 매일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였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어느 순간 정체기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은 많았어요. 거래처도 챙겨야 하고 물건도 확인해야 하고 직원들까지 챙겨야 하니 일은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죠. 그런데 그때쯤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원래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챙겨서 쉬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버티질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쉬는 날에도 일이 있다며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못해서 회사에 나가야만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죠. 벌어오는 돈도 어느샌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이미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수입은 각자 알아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같은 금액을 넣어두었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쓰는 식이었죠. 저는 돈이 남으면 거의 모아두는 편이었고 남편은 여기저기 골고루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루는 남편이 회사 자금 사정이 잠깐 안 좋아졌다면서 그달 생활비를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무슨 말인데 그런 표정을 지어? 뭔데? 지난달에 회사가 좀 힘들었거든. 거래처 하나가 부도나는 바람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어. 정말이야? 지난달엔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땐 나도 정신이 없었지. 어떻게든 받아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남은 거 하나 없이 싹 들고 달랐더라고. 세상에. 당신은 괜찮아? 받을 돈 못 받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타격은 있지만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 달 생활비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당연하지.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니까 당신은 회사에만 신경 써.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떡해.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뭐. 내가 좀 더 잘 알아보고 거래했어야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치지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땐 그냥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기도 했고 생활비를 못 낸다는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면 그저 불쌍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생기자 이후로 종종 같은 일이 벌어지더군요. 이제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휴일에도 회사에 나갔고 석 달에 한 번은 생활비를 못 내거나 적게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쯤 되자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석 달에 한 번 그런 일이 생길 정도면 회사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딴에는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괜히 김 빠지게 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진짜 사정은 오히려 남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웬일로 출근하는 날에도 회사에 가지 않고 절 불렀어요. 저는 그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생전 안 가던 카페로 저를 부르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아,
그땐 정말 이게 뭔가 싶더군요. 이혼이라는 게 뭔가 전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혼 같은 걸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자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동안 나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이렇게 당신 속이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이혼하자. 잠깐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속였다고? 뭘? 나 여자 생겼어. 뭐?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여자라니. 이건 무슨 자다가 홍두깨 두들기는 소리가 아니고 도대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전에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휴일에 갑작스럽게 일을 나가게 된 것부터 몇 달에 한 번씩 돈이 부족하다며 생활비를 못 냈던 것까지. 그때는 몰랐지만 여자가 생겼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더군요.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봐야 손에 쥐는 돈은 뻔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더 모르겠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처음엔 그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더군요. 제 입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에게 화를 내봐야 제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여자랑 살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대. 그래. 그 여자 건물주야. 그것도 10층짜리 빌딩 건물주. 거기서 한 달에 나오는 임대료가 우리 같이 받는 거 2배더라. 그 여자랑 살면 나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 야, 네가 인간이니? 지금까지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건물주 여자랑 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안 돼. 난 이혼 안 해. 아니, 못 해. 이러지 마. 당신도 다른 여자랑 눈 맞은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을 거 아니야. 괜히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 넌 네 생각만 하고 애들 생각은 안 해. 큰애 내년이면 고3이야. 작은애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둘 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애들은 어떡할 건데? 걔들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받아들일 거야. 야, 이 미친. 아, 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면 차라리 낫겠다. 근데 이건 뭐니? 건물주랑 살고 싶어서 애들까지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네가 사람이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할 말 없어. 다 내 잘못이니까. 하지만 나도 이젠 좀 살고 싶어. 이렇게 죽도록 일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이혼해 줄 줄 알아. 누가 좋으라고. 어차피 너 사업 시작하면서 집에선 잠만 잤잖아. 그냥 원래 없던 사람 없는 셈 칠 테니까 이혼 얘기는 다신 꺼내지 마. 마음 같아선 얼굴에 커피라도 확 들이부어주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했어도 화는 났겠지만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가 건물주라서 이혼하겠다니. 이 자식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 편하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린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법은 하나도 모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 순 없을 테고 남은 건 합의 이혼뿐인데 그건 제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절대로 이혼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니까 정말 끝이 없더군요. 처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주저하는 척은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로 신세한탄이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느니 자기 평생 소원이 건물주였던 거 잘 알지 않냐면서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이혼해 달라느니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예 무시로 대응해버리자 그때부터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나 혼자 잘 사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뭐가 어떻다 좀 대화를 해야 뭐든 할 거 아니야.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개 같은 놈이랑 아니지. 걔도 제 마누라란 새끼는 아낀다. 걔만도 못한 놈이랑 대화는 무슨 대화. 너 같은 놈이랑 할 얘기 없어. 뭐라고? 걔만도 못해. 아, 그래 뭐 내가 잘한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너도 걔만도 못한 놈이랑 사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달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어차피 네가 버는 돈 아니어도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년이랑 잘해봐. 욕하려면 나만 욕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을 욕해? 그 여자 좋은 여자야. 건물주인데다가 마음도 착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주의 마음도 착한 여자랑 가서 잘 사시라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주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버텼더니 남편은 급기야 자기 사업체까지 제게 넘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대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내가 하던 사업 당신 줄게. 듣지?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벌인 사업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거든요. 그것까지 죄다 버리고 상간녀에게 가겠다고 할 정도라면 이미 마음이 뜰 대로 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쯤 되자 이런 자식을 더 붙잡고 있어봐야 뭐하겠나 싶더군요. 내가 당신 사업 받아서 뭐해. 어차피 식당에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정 그럴 거면 사업 다 정리해서 돈으로 가져와. 그럼 이혼해줄게. 정말이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이혼해 줄 거야. 자꾸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사업 다 정리되면 연락해. 짐은 오늘 당장 싹 다 가져가고. 그래, 알았어. 얼른 정리하고 연락할게. 원래는 죽을 때까지 상간녀에게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남았던 미운정마저 떨어져 버리니 어차피 이혼할 바엔 홀딱 벗겨서 쫓아내자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투자했던 주식과 사업자까지 전부 받고 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나가랬다고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거의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아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왜 제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지 설명했죠.
처음 이혼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아이들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더군요. 남편을 다시 만난 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서였습니다. 괜히 이혼하고 재산 왔다 갔다 하는 건 번거로울 것 같아서 도장을 째기 전에 남편이 정리한 재산을 모두 받은 뒤였어요. 막상 변호사 사무소에 발을 들이니 지난 세월이 떠오르더군요. 한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건물주라는 이름에 가족을 버린 게 너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고 사무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대담하게도 남편은 그곳에 상간녀를 대동하고 나타났더군요. 마침 딱 맞춰서 왔네. 길게 얘기할 사이는 아니니까 얼른 도장 찍고 끝내자. 이거였어? 건물주라는 여자가? 이거라니, 말 조심해. 남편은 잠옷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상간녀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상간녀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뭐 이제는 남남이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네 할 바는 아니지. 자, 여기 도장. 제가 도장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건네자 남편은 냉큼바다 확인하더니 직원에게 전해주더군요.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자꾸만 웃음이 새나와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지?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네 인생 이제 쪽냈어. 뭐라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기껏 바람났다는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그 여자라니.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릴 뻔했네요. 저는 변호사 사무소를 나오자마자 내내 꾹꾹 눌러 참았던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건물주람에 데리고 온 여자는 사실 아주 예전에 저와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여자였거든요. 한때 식당에서 일했던 게 무슨 흠이냐고 하시겠지만 상간녀는 그냥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편이라 수시로 손님을 꼬셔 밖에서 만났고 이런저런 구실로 돈을 뜯어내는 여자였어요. 한마디로 꽃뱀이었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식당에서 일한 반년 동안 무려 8명의 남자를 동시에 돌려가며 만나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기 전과도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상간녀는 반년간 뜯어낼 수 있는 돈은 죄다 뜯어갔죠. 당시 상간녀의 정체를 몰랐던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금방 갚겠다고 조금만 빌려달라는 말에 돈까지 빌려줬다가 떼었던 적이 있었네요.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무슨 건물주라니. 이건 굳이 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사기였죠. 이혼만 해달라며 오만 진상짓을 한 전 남편이 호뱀에게 몰려 알거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 남편이 상간녀가 소유한 건물이라며 자랑하던 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비원에게 상간녀의 이름을 대며 건물주가 그 여자가 맞냐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네? 누구요? 이나요, 이나. 그 여자가 여기 건물주인 아니에요? 뭘 단단히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이 건물주인 남자예요. 그럼 아저씨는 이나라는 여자는 아예 모르시는 거네요. 아우, 글쎄
내가 살면서 이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시네. 그런데 그때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다른 경비원 아저씨가 끼어드시더군요. 이나? 이나라면 그때 사장님이 데려왔던 여자 아냐? 뭐, 자네 이나라는 이름을 알아? 자네 기억 안 나? 지난번에 왜 사장님이 잠깐 대신 건물 관리 맡아줄 여자라고 데려왔잖아. 얼굴 이쁘장한 여자. 아, 그때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 이나야. 자넨 그 여자 이름을 어떻게 알아? 무슨 물건이 와서 사인해야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적더라고. 어느새 경비원 아저씨들은 저를 빼고 두 분이 상간녀에 관해 얘기하시더군요. 옆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를 등쳐먹으려 했던 것 같았네요. 그 과정에서 잠깐 건물주 행세를 했는데 그걸 전 남편이 봤던 거였고요. 재벌을 못 준다고 세월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그 여자는 여전히 꽃뱀짓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깨달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맨날 이 버릇처럼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면서 건물주 타령을 하던 전 남편은 이제 앞뒤 다 떼어먹고 백수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마지막 진상짓이라도 안 했다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생겼을 텐데 하도 난장판을 쳐놔서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 둘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제발 이혼만 해달라며 넘긴 돈은 제법 많았어요. 그래봐야 몇십억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업체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꽤 많은 돈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 대학과 결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산이 생겼죠. 그 사이 전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막장으로 치달아 버렸더군요. 아는 사람에게 건너 들은 얘긴데 전 남편은 상간녀가 진짜 건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여자를 신고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도대체 그 꽃뱀이 뭘 어떻게 어르고 달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아예 작당해서 그때 그 건물을 빼앗을 생각으로 건물주에게 사기를 쳤다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어줍지 않은 사람들 줄이 모여봐야 그 건물주를 속일 수는 없었을 테고 결국 두 사람은 깜빵에 들어갔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백수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은 백수를 넘어 죄수가 된 거죠. 그 후로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중간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긴 한데 받고 나서 목소리를 듣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개보다 못한 놈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아이들은 한창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 큰아들은 군대에 가 있죠. 이혼한으로 두 아이는 전 남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랄 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중요한 시기엔 이혼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니 아이들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전 남편이 준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식당도 덩달아 잘 되고 있죠.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